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매를 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부부간의 이혼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소개된 사연은 형님 때문에 결혼 6년차 부부가 이혼 위기를 맞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에 시집 온 두 사람은 성격 차이가 분명했는데 형님은 곰 같은 스타일, 동서는 여우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 아들을 낳은 동서는 시어머니를 꼬셔서 사업 자금을 받아내며 형님을 무시하며 자기가 뭐라도 되는 듯 행동하는 얄미운 사람이었죠. 형님은 시골 소재의 작은 집을 물려받는 조건으로 병든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착한 며느리였는데 알고 보니 반전이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 사연이 전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나온 동서도 그렇고 상황이 저희 집과 비슷하더군요. 그동안 동서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게 보냈던 시간 생각하면 몇 대라도 더 때려주고 싶은데요. 그땐 시어머니도 동서의 말에 속아 넘어가 저와 큰 갈등을 빚기도 하고 제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보상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저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 동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현만이가 결혼을 한다네? 뭐? 갑자기? 도련님 여자친구 만난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게 같은 회사 동료가 소개해줬다나 봐. 만난 지 1년 조금 안 됐다고 하더라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오, 그렇구나. 근데 잘 된 거 아니야? 어머님이 도련님 더 늦기 전에 장가 보내고 싶어 하셨잖아. 그러긴 했지. 아버지 상태 더 나빠지기 전에 좋은 혼처 찾아서 보내려고 했지. 근데 그 녀석이 다 거절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한다네? 잘 된 거지 뭐. 도련님이랑 마음 맞아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야. 근데 재수 씨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나 봐. 그래서 엄마도 기쁘긴 한데 좀 얼떨떨하시기도 하고. 뭐? 임신까지? 완전 축하받을 일인데. 동서될 사람 되게 궁금하다. 같은 회사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나도 아는 게 없네. 그래도 당신 말동무할 친구 생겨서 좋겠다. 재수 씨랑 잘 지내봐. 알겠어. 어머님 심란하시겠다. 아버님 저녁 챙겨드릴 겸 어머님이랑 커피 한잔 해야겠네. 그래, 당신이 수고 좀 해줘. 나도 오늘 일찍 퇴근하고 갈게. 저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 남편을 만나 평범한 연애 후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집안 형편도 적당했고 남편이나 저나 성격이 원만한 탓에 서로 잘 맞춰가며 살아보자 하고 28살의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었죠. 시댁은 조금 부유했어요. 건물도 여러 채 갖고 계시고 강화도 쪽에도 땅을 갖고 계신 걸로 알아요. 다만 시아버지가 몸이 조금 불편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뒤 교통사고가 났고 장애를 얻으셨거든요. 못 걸어 다니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많이 힘든 상태였고 돌봄이 많이 필요한 상태셨어요. 시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저에게 결혼 이후 시아버지의 케어를 부탁하셨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란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넘어갈 순 없다며 당시 김포에 있던 작은 주택 하나를 미리 증여해 주셨죠. 그때가 벌써 15년 전이네요. 지금 김포는 한강 신도시라 불리며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도록 많이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당시만 해도 정말 허허벌판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산과 들판, 허름한 주택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사람들은 그딴 시골집 하나 물려받으려고 시아버지 수발을 드냐며 저를 나무랐지만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워낙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저도 제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모셨습니다. 동서, 아이 성별 나왔어? 내가 다 기대된다. 우리가 딸밖에 없어서 그런가 가끔은 아들이 부럽기도 하더라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첫째가 워낙 왈가닥이라 아들 못지않지. 그나저나 서방님은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저는 아들이던 딸이던 상관없어요. 그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 닮은 아이인데 얼마나 예쁠까요? 형님, 저 아들이래요.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시겠죠? 그래도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형님이 아들 낳았으면 딱인데. 재수 씨, 우린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뭐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거 따져서 뭐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거지. 그래, 당신 가끔 보면 조선시대 사람 같아. 요즘엔 딸 하나만 잘 둬도 열 아들 안 부럽다잖아. 아니지, 말이 다르지. 아들은 장차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인데 재산 물려받을 때도 한몫하잖아. 근데 형님은 딸만 둘이라 뭐 없겠네요? 저는 보다시피 아들이라. 동서,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린 자식 욕심 없다고 했잖아. 은근 기분 나쁘게 말하네? 어머, 기분 나쁘셨어요? 그러라고 드린 말씀 아닌데. 아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옛날은 아니라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옛날 분이신데 당연히 떡두꺼비 같은 손자 안겨드려야죠. 암만 손녀 안겨드리면 뭐해요? 당신 왜 그런 말을 해? 지금 형수님한테 말 실수하는 거야. 동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 줄은 알겠는데 선은 넘지 말자. 요즘 세상에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받는 며느리가 어딨어? 동서 임신도 한마당에 큰 소리 나게 하기 싫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기분 좋게 만나서 이게 뭐야? 형수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 사람이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서 생각 없이 내뱉은 말 같은데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서방님이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아무튼 동서,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보자. 동서는 아들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아들, 딸 차별한답니까? 다 똑같은 제 자식들이고 조선시대도 아닌데 대를 잇는다면서 핏줄을 운운하는데 참 기가 차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동서가 얄밉기 시작했을 겁니다. 몇 개월 뒤 동서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이때다 싶었는지 온갖 호사를 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만 간다는 강남의 산후 조리원부터 고가의 육아 용품들까지 난리법석이었죠. 하지만 그게 뭐 욕먹을 짓도 아니고 내 자식한테 좋은 거 다 해주고 싶다는데 굳이 말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동서는 조리원을 퇴소하고 나서 직접 육아를 해야 했기에 연락도 뜸해지고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랍시고 힘들어하진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었고 종종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육아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것 같아서 반찬국 찌개 등을 해다 날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에 좋은 영양제, 보약까지 해다 바치셨고 동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어요. 아이를 낳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동서는 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이번에 조리원 동기 모임하는데 형님은 이런 모임 안 나가세요? 나는 잘 안 나가게 돼.
그래도 다른 엄마들이랑 종종 연락하고 필요하면 서로 찾고 그래.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형님 너무 집에만 계세요. 저처럼 대외 활동도 좀 하셔야죠. 아버님도 돌봐드려야 하고. 아버님이랑 있다가 애들 오면 애들 케어해줘야지. 바깥으로 나돌아다닐 시간이 없지. 그러다 형님 청춘 다 놓쳐요. 아이는 아이고, 아버님도 매 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면 형님도 형님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다 펑퍼짐한 아줌마 된다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사람이라 나가서 놀고 싶지. 그런데 가족이 더 우선시 되어야지. 어휴, 답답해라. 형님 솔직히 지금 살 엄청 찐 거 아시죠? 저처럼 운동이라도 하시던가. 그렇게 정성 쏟아부으면 누가 알아주기라도 한대요? 동서는 가만 보면 사람을 긁는 스타일이네. 내일에는 신경 끄고 할 거 해. 도와줄 거 아니면 그렇게 비꼬지도 말고. 알겠어? 왜 화를 내세요? 그 코딱지만한 집 물려받았다고 건물주라도 되는 모양이죠? 저는 곧 사업 시작할 거예요. 대를 이을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어머님이 그 정도는 해주시겠죠. 아무튼 형님, 즐기면서 사세요. 그래, 동서. 말이라도 고맙다. 동서는 그 뒤로 보란 듯이 시어머니에게 온갖 알랑방귀를 뀌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며 매일같이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는 온갖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다가 휴직해놓고서는 갑자기 사업을 한답시고 저 난린데 꼴도 보기 싫더군요. 하지만 울며 불며 매달리기에 시어머니는 그 상황이 난처하셨는지 마지못해 사업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셨어요. 동서는 그 돈으로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했고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흔하지 않던 카페 스타일이고 인터넷도 점점 발전해서 홍보가 되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는 시아버지 간병하랴, 두 딸들 보살피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동서는 카페 일이 바빠졌다며 저보고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어이없었지만 매달 200만 원씩 월급 개념으로 준다길래 군말 없이 봐주기로 했어요. 돈에 눈먼 속물 같아 보이지만 집에서 제 할 일 하며 200만 원 버는데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아, 형님 너무 힘들어요. 저 둘째 생기고 나서 일은 계속하고 싶지. 그래서 카페 나오는데 너무 힘드네요. 이참에 직원 한 명 더 고용하고 동서 조금 편하게 일하면 어때? 몸도 무거운 사람이 그렇게 무리하다가 큰일 나.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점심시간에라도 내가 도와줄까? 아, 형님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카페 일해보신 적도 없는 분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동서, 둘째 가지고 사업도 하랴 힘든 건 알겠지만 왜 항상 그렇게 날이 서 있어? 내가 이상한 말 한 것도 아니고. 죄송해요.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예민했네요. 그나저나 둘째 태어나면 둘째도 형님이 봐주실 거죠? 어차피 집에만 계시니까. 뭐, 그건 나도 장담 못하지. 우리 애들까지 하면 4명인데? 더군다나 아버님까지 모시는데 상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둘씩이나 낳는데 딸 둘인 형님이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염치가 없으시네.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셔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나도 사람이야.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아버님 수발까지 드는데 동서는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해? 아니, 그럼 어머님한테 맡겨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큰일 하는 사람 배려해줘야지.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해요? 어이가 없네. 나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지 마.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앞으로 동서 애들은 동서가 봐. 시간이 갈수록 동서는 점점 더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동서는 더욱더 기세등등해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별 생각 없어 보이셨는데 동서가 하도 옆에서 아들 하며 치켜 세우니까 어느샌가 저한테 싫은 소리도 하셨고요. 온전히 그 스트레스는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운영하던 카페가 경제적인 이유로 폐업 수순을 벌게 되었어요. 호기롭게 도전한 사업은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망하고 말았죠. 하지만 동서는 어떻게든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대출까지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보기 좋게 쫄딱 망해버렸어요. 넉살 좋던 시어머니도 그런 동서를 조금씩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고 동서는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필요할 때 쓰라며 넘겨주신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의 존재를 알게 된 동서가 종종 그 카드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대출금 막느라 돈을 다 써버렸다며 아이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갖다 썼던 게 점차 대범해지더군요. 자신의 명품백, 옷, 외식 등등 아예 자기 카드로 인식을 했는지 마구 써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이 있을 땐 저를 도와 열심히 시아버지 간병을 하는 척을 하기도 했고요. 카드값이 많이 나와도 여러 사람이 쓰는 카드니 그러려니 하셨거든요. 아, 형님.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님 소변통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요. 동서,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어머님한테 나랑 같이 아버님 간병하고 집안일 돕겠다며 나중에 사업 자금 대주신다고. 동서도 동의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근데 너무 비위 상하잖아요. 참나. 동서가 하기로 한 거면 그냥 군말 없이 해. 나는 이걸 몇 년이나 했는데 그래도 남도 아니도 아버님인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형님은 비위도 좋으시네요. 이런 구린내 나는 걸 어떻게 참으세요? 아니, 간병인 쓰면 되는 거 가지고 왜 굳이 사서 고생하시냐고요. 남의 손에 맡기는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내가 해오던 거니까. 동서 그렇게 불만만 말할 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듣는 내가 다 짜증나잖아. 답답한 건 저거든요. 제가 왜 이런 개고생을 하는데. 동서가 무슨 고생을 해? 내가 다 하잖아. 옆에서 떠들기나 하고. 솔직히 하는 게 뭐가 있어? 아버님 기저귀를 갈아드리기를 해. 뭐를 해? 아니, 그걸 제가 왜 해요? 웃긴다. 동서 이러는 거 어머님도 아셔? 서방님이나 다른 가족들 아냐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동서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람 갈구지 말고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 그럼 형님이 사업자금 보태줄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저 이런 거 할 위인 아니거든요. 사업해서 성공해도 모자란데 형님이랑 애초에 급이 다른 사람이라고요. 아들도 둘씩이나 낳았는데
형님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자꾸 아들 아들 하는데 그만 좀 해. 동서 무슨 조선시대에서 태어났어? 어머님, 아버님도 뭐라 안 하시는데 동서가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동서는 동서 할 일이나 제대로 해. 동서는 시어머니가 보태주신다는 사업 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래저래 다른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온갖 여우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의 간병을 돕는다고는 했지만 막상 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제가 다 했고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이 물어보면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아양을 떨어댔거든요. 워낙 여우짓을 잘했던 사람이라 가족들은 정말 동서가 그런 줄 알고 있었고요. 그런 동서는 기세등등해서 점점 더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일찍이 남편이나 시동생에게 말해서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었지만 가족 간의 불화를 일부러 만들기는 싫었어요. 애써 꾹 참고 견디는데 그동안의 서름이 북받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고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재산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었어요. 동서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에게 들어간 사업 자금만 10억 정도라 시어머니는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았어요. 저야 진작에 물려받은 작은 집이 있고 남은 돈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던 당연히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동서는 이때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또 다시 사업 자금을 요구했고 시어머니는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동서는 큰 충격에 빠졌고 그 뒤로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이 이직을 준비한답시고 집에 있는데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잦은 외박에 외출에 매일 술까지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나갔죠. 서방님, 이직 준비 잘 돼가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죠? 네, 솔직히 경력직이라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 회사 다닐 걸 그랬어요. 에이, 힘내세요. 아직 서방님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요. 꼭 회사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수님. 요즘 취업난이라는데. 하하.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죠? 뭐, 그렇죠. 주로 사 먹거나 제가 해요. 동서가 안 하고? 동서는 뭐 하는데요? 그 사람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제가 집에 있으니 망정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애들 케어도 제가 하고 집안일도 제가 하고. 뭐라고요? 아니, 왜 서방님이 다 해요? 동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뭐. 그냥 제가 하는 게 마음 편해요. 형수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다는데.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동서한테 한마디 해줘요? 아, 그러지 마요, 형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큰 소리 나는 것도 싫고. 저희 부부 문제니까 알아서 할게요. 참아요, 참아. 휴, 서방님이 그러시다면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너무 힘들면 말해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아, 그리고 금요일쯤 어머님이 김장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그날 잠깐 들릴 것 같아요. 김치랑 반찬이랑 전해주러. 그날은 아마 집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해 놓을게요. 그렇게 저는 사전에 말한 날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시동생 집에 반찬을 전해줄 일이 있어 가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길래 조심스레 들어갔죠. 그런데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자기야라고 말하길래 처음엔 시동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혹시 몰라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내가 우리 시어머니 잘 꼬드기고 있거든. 돈 금방 받아낼 테니까. 그걸로 새 출발하자. 그나저나 지난번에 말한 사업은 확실한 거지? 지난번처럼 망하면 안 돼. 그럼 정말 자금줄 없어진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공들이고 있는 줄 알아?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 사랑해.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딱 듣고 나서 아,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려있네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찬만 전해주고는 얼른 집으로 와버렸어요. 좀 더 상황을 두고 보고 시동생과 남편에게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동서가 웬일로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가져갔던 카드를 다시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또 별것도 아닌 말로 제 속을 긁어놓을 게 뻔했지만 어떻게 하나 두고 보기로 했어요. 형님, 저 육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식탁 위에 있는 카드 써도 되죠? 동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애는 서방님이 봐주시지. 동서 맨날 놀러 다니잖아. 뭐라고요? 형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내 말 틀렸어? 맨날 서방님이 애들 등원시키고 저녁밥도 먹이고 집안일도 다 한다며. 동서는 아침부터 나가잖아. 저 미행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집안에 틀어박혀서 육아만 하라는 말씀이세요? 못할 건 뭔데. 할 말 없으면 그냥 나가. 아니, 손님이 왔는데 커피라도 한 잔 타주시죠. 뭐 그렇게 매정하실까? 알아서 타 마시던지. 그리고 그 카드 언제 또 쓸 거야? 이번에 우리 냉장고 바꿔야 해서 이번 주에 보러 가야 하거든. 언제 쓸 건지 미리 말해. 그래야 서로 안 겹치지. 뭐 주말 정도에 또 쓰겠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그래. 그리고 어머님, 이제 일 안 하시니까 동서 개인적으로 사치 부리는 건 그만해. 나 이거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사는 거야. 아, 네네, 알겠어요. 사실 벌써 300 정도 긁었거든요. 이거 한도 1,000만 원 아니에요? 뭐, 알아서 잘 쓰세요. 앞으로는 말하고 쓰란 말이야. 내가 매번 둘러대주는 것도 한두 번이야. 아버님 간병할 땐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아, 생각난 김에 한 번 더 써야겠다. 내일까지 쓰고 돌려줄게요. 적당히 좀 해. 어휴, 나도 모르겠다. 동서 마음껏 써. 네? 반응이 왜 그래요? 뭘? 마음껏 쓰라니까. 난 이제 동서 신경 안 쓸래. 역시나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동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저를 갈궈대더군요.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런지 동서가 더 괘씸하고 얄미워 보였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알려주기로 했어요. 며칠 뒤 남편과 시동생을 불렀고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녹음 파일과 카드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서는 숙박업소며 백화점이며 안 다닌 곳이 없었어요. 모든 사실을 말하자 시동생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제 말을 듣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는 집을 나서더라고요.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니겠지? 괜히 말했나? 아니야, 잘했어. 현만이도 알 건 알아야지. 나도 재수 씨 좀 찝찝했거든. 당신은 왜? 아니, 나 얼마 전에 회식했잖아. 근데 거기 근처에 모텔촌 있거든? 거기서 재수 씨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A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
그냥 동서랑 닮은 사람 아니야? 아니야. 예전에 현만이가 재수 씨 준다고 사왔던 그 한정판 가방 있잖아. 그걸 메고 있더라니까. 그거 국내에 몇 개 없다며. 그렇지. 생각해봐. 재수 씨 닮은 사람인데 그 가방 들고 있는 여자. 뭐가 수상하지 않아? 딱 봐도 재수 씨 아닐까? 와,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아무튼 나도 많이 고민했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 할 말 정말 많거든. 당신 고생한 거 잘 알지? 일단 상황 좀 지켜보자. 야, 너 무슨 말을 어떻게 한 거야? 현만 씨가 나한테 이혼하자는데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뭐? 미쳤냐고? 미친 건 너겠지. 왜? 이혼한다니까 그건 쫄리냐?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야? 동서가 물고 빨고 하는 그 남자랑 잘 살아봐. 와, 너 이거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이라고. 내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 있어? 내가 동선의 집 반찬 갖다 주러 간 날 통화한 거 내가 녹음 다 했거든? 그리고 어머니 카드로 모텔도 가고 아주 생쇼를 했더라? 아니, 어이가 없네. 형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미 끝난 사이에 무슨 형님이야. 야, 이년아. 더 이상 우리 집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꺼져.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마음껏 짓거려라. 착한 우리 서방님이 지금까지 참고 산 것도 용한 거야. 너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냥 꺼져. 그냥은 못 떠나지.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든 못 받게 해줄게. 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떠날 줄 알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시동생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난리 칠 줄 알았던 동서가 의외로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더라고요. 당연히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얌전히 떠나진 않았어요. 술을 잔뜩 마시고 저희 집에 찾아와 난동을 피웠거든요.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며 신세 한탄을 하는데 남편과 저는 가차없이 동서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부모님께 미리 물려받은 작은 집이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이었죠. 김포가 대대적인 신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제 소유 집터도 재개발 대상이 되었고 지하철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에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5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마땅한 대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돈으로 김포 지역에 아파트를 사 이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었지만 끝까지 고향에서 사시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대신 집을 한 채 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고 저희 집엔 평화로움만 깃들게 되었어요. 그 뒤로 10년 정도가 지난 오늘 저는 여전히 행복함에 만족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한 뒤 그 남자와 살림을 차렸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질 않네요. 시어머니는 작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모처럼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네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